네, 반갑습니다. 전설 교수의 매크로텔링. 타이틀은 뭐죠? 쉽게 살기 쉽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타이틀이죠. 인생이 어떻게 살기 쉬울까요? 제가 몇 살로 보이나요? 20살. 제가 오늘 마치고 한턱 크게 쏠게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네. 근데 어느새 저도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비법은 바로 항상 명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이 모자를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어려 보이는 비법이 있어요. 자, 타이틀이 인생 쉽게 살기 쉽다 매크로텔링인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습관만 바꿔도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 비법을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즐길 준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인생 쉽게 살기 쉽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습관 형성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배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타자 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타자를 이렇게 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머리보다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걸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벨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 가서 도끼로 그냥 막 나무를 이렇게 베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끼 날을 갈아서 연마해서 베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습관만 잘 잡아줘도 충분히 쉽게 살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요. 마음은 마음은 어린데 그래도 습관만 잘 잡아주면은 인생을 조금 더 남은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는 학생들한테 항상 뭐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만 하라. 근데 공부만 한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을 베풀고, 그렇죠, 섬기는 마음도 필요한데 자기만 공부한 친구는 바깥에 나와서 남을 베풀지 않아요. 맞죠? 수능만 잘 보고 들어간 친구, 명문대 갔지만 그 친구가 직장을 가졌어요. 남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몰라. 그러다가 얼마 안 했다가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뭐 직장 갔더니 꼰대가 날 괴롭혀. 힘들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학 교육도 바뀌어야 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돼. 우리가 엄마들이, 어르신들이 오기 전에 야, 너 밥부터 먼저 먹고 학원 가. 이게 아니라 인성교육부터 가르쳐야 된다. 제 말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밝은 사회가 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자, 저는 오늘 쉽게 살기 위한 4M,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TV를 보시는 분 4가지 M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4가지. 별이 5개가 아니에요. 4가지 M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매뉴얼 리셋. 따라볼까요? 매뉴얼 리셋. 매뉴얼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기존에 가져왔던 것을 순서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빼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멘탈, 이거 정신, 멘탈 컨트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목표를 좀 설정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포동포동하죠. 훨씬 더 포동할 때도 많고요. 저는 몸무게가 30kg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좀 찐 상태인데 빠졌을 때는 훨씬 빠졌다가 또 요요가 찾아와요. 저는 항상 평생이 식탐과의 전쟁입니다. 먹는 것과의 전쟁이어서 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건강상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다르트 테이블입니다. 따라 봅시다. 만다르트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습관을 범주화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실 텐데, 테이블을 만들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눈에 익히는 거야. 자꾸 그냥 메모장을 써두면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몰라요. 잊어버려, 훅훅 던져버리는데, 만들어서 냉장고 아니면 뭐 세탁기 이런 데 붙여서 내가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붙여서 항상 눈에 익히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습관을 자동화하는 거야.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할 때 치아 7개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해볼까? 시작.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자분들은 가장 듣기 좋은 톤이 도레 미톤이에요. 미톤으로 성함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솔톤으로, 우리 숙자 엄마, 말자 엄마 이런 거 아니고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 성함을 직접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할 수 있겠죠? 네. 남자는 무슨 톤? 미. 여성분들은 무슨 톤? 솔. 표정은 밝게. 치아 몇 개? 7개. 할 수 있겠죠? 네. 해봅시다. 시작. 자, 먼저 매뉴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하고 누구누구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려면 칭찬 10가지 준비하고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매크로 세팅이에요. 매크로 세팅은 뭐냐? 항상 자동화를 만드는 거야.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톤 나오고 자동적으로 칭찬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매뉴얼 리셋, 습관 재구성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습관 재구성은 어떤 거냐면,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는데 담배를 배우게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피게 된대요. 근데 그때 끊게 되는 방법은 순서만 바꿔줘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사탕을 입에 문대든지 은단을 문대든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또 저같이 식탐이 있는 사람들 의식적으로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밥이 먹고 싶을 때 집에 당근 오이를 많이 사다 두는 거야. 그래서 밥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죠. 뭐부터 먼저 먹어? 당근, 오이 같은 걸 막 먹는 거. 그러면 배가 포만감을 느껴서 밥을 안 먹.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더라? 매뉴얼 리셋. 순서를 바꿔준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일단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멘탈 컨트롤. 멘탈은 뭐예요? 정신이죠?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나야, 나. 멘탈의 주인공은 누구? 나. 내 멘탈은 내가 컨트롤해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을 빼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제가 삶의 목표를 또 정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와우, 박수. 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동생들이 형 너무 좋아요, 형은 어쩜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술하고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건강상.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검진을 받는데 6.5가 이게 당화색소 기점이 있는데 6점이 항상 이제 숙제 검사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뭐 5.9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해서 동생들과 너무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6.9까지 간 거예요. 큰일이 났죠. 안 되겠다. 그래서 멘탈 컨트롤 기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는 7kg를 빼야 되겠다.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한 거죠. 내 머리에 세뇌를 시키고
어쨌든 뭐 굶든 운동을 하든 그래서 7kg는 못 뺐지만 4kg는 뺐어요. 박수. 2주가 지나니까 8kg가 빠지고요. 8kg가 빠진 상태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제 보기 좋죠. 또 더 지나면 더 빠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멘탈 컨트롤.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이어트든 독서든 공부든 목표를 설정하라. 오케이? 멘탈 컨트롤. 자, 그다음에 만다라트. 만다라트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일들을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붙여서 항상 눈에 익히는 거야. 일상화를 범주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원은 어떤 거냐면 만다가 본질이에요. 라 하는 것은 소유예요. 아트는 기술이야. 본질, 목표를 소유하는 기술이에요. 만다라트가. 그래서 도표, 세상의 주인공은 나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직장, 가족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 거죠. 또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종이 하나 갖고 직장, 가족도 더 크게 해서 직장에서는 뭘 하고 가족에서는 딸이 있고 아내, 아들 여러 가지를 또 만드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건강도 있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다. 야채 많이 먹기. 그냥 하면 몰라요. 도표를 만들면 쉽게 또 그냥 내비두면 잊어. 그러니까 냉장고에 붙여줘요. 너무 재밌죠. 가족, 집안일, 아내, 딸 이렇게 만들고요. 재미있는 거 여기 잠깐 보시면 안에 보시면은 용돈, 인상, 설득 나오고 있죠. 근데 딸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용돈, 동결, 설득.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도표를 만들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라. 이게 뭐다? 만다라트. 네모.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매크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다 따로따로 타서만 먹었죠. 자, 매크로 세팅은 자동화인데 옛날에는 커피, 설탕, 프림.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먹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나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영어를 몰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오셨는데 화장을 할 때 화장품 보시면 전부 영어예요. 아이섀도우 그거 제가 방송 통신중고등학교 이제 교재 개발하고 이제 직접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 꿈이 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아파트 이름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화장품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거리 간판 광고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가 꿈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화장품에 있는 것만 단어 찾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화장하면서 거기 있는 영어 단어 정리했다가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게 바로 매크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를 하면서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야.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왜 없어요? 저는 집에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직접 제가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청소하면서 엎드려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막 사자성어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찾아갖고 하면 그게 공부인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시에 묶어서 하는 게 매크로 세팅. 그래서 이거 매크로하고 이러한 기법을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 텔링 합쳐서 매크로 텔링을 제가 상표 등록을 했어요. 박수. 그래서 이 매크로 텔링을 강연에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곧 저를 많이 더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저 괜찮죠? 보니까 인상 좋죠? 재밌죠? 자, 첫인상에 승부를 걸으라. 왜 중요하냐면 첫인상은 15초 만에 결정돼요. 저도 오늘 딱 보니까 푸근하고 좋잖아요. 저도 오늘 뵀는데 너무 좋아요. 어디선가 뵌 듯한 너무너무 이렇게 호흡력도 좋으시고. 자, 누구예요? 모나리자죠. 우리 조용필 형님의 모나리자가 생각이 나는데 표정이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인사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치아 7개. 인사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 남자는 도레미,
여자는 솔.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 메뉴가 나오고 있죠. 메뉴 어떻게? 싫은 소리 내가 막 하고 싶어져. 어떻게? 칭찬 몇 개? 10개. 자기야, 자기 나 오늘 좀 짜증나거든.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자기는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 우리 자기 당신이 최고야. 최고라는 말 해주고 자기야 왜 나한테 돈 안 줘 이런 소리 하려면 사랑한다는 소리 한 100번 하세요. 알았어 자기야. 카드야 옷 한 벌 사 입어. 저절로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자기야 옆집에는 사주는데 나 안 사줘? 안 사주지 왜 사줘? 저절로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비법이에요. 자, 고착 마인드, 성장 마인드인데 제가 이런 소리 해도 어떤 분들은 에이 이러고 마음을 안 바꾸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고자 하는 사람 바로 성장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각 삐그덕삐그덕 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제 강의를 듣고도 에이 이런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없죠. 자,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이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저녁이 되면 자녀가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고 밖에서 부릉부릉 밖에서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시금치 씻자만 들어도 머리 아파. 시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세상에 완벽히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저도 형이 있는데 형이 너무 잘 나가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웬만해 갖고는 안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에 완벽히 행복한 사람은 없고 내가 가장 아프다라고 느끼지만 또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서 형이 잘 나가던 파일럿에서 어느 날 비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형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제가 워낙 가깝게 지내던 바로 친형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나타나서 같이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이쁘죠. 요리를 잘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잘하니까. 제가 대장금이니까. 제가 아내를 위해서 깍두기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오늘도 나오면서 잠 깰까 봐 조용히 새벽에 편지를 써놓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왜? 저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내가 힘들다고 느끼지만 세상에 완벽한 그건 없으니까 너무 내가 불행하다고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웃음 체조가 나오죠. 저는 슬플 때 박수를 치고 항상 웃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지니까. 일소 일로 박수 칠 준비됐나요? 자, 세 번 칠게요. 시작. 네 번 칠게요. 시작. 7번 한번 쳐볼까요? 시작. 자, 박수 치면서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박수 치고 원 그려봅시다. 시작. 자, 옆 사람 잘 모르겠지만 박수 옆 사람하고 짝짝꿍 한번 할게요. 박수 치고 웃을게. 시작. 너무 좋습니다. 예,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박수 치고 웃는 거, 가족끼리 혹시나 시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머니 저하고 그냥 한번 웃어볼래요? 라고 하면 아가 왜 이러니? 하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변신이니까. 자, 혈액형별 스트레스가 쭉 나오고 있는데, A형선 한번 들어볼까요? B형, C형. 예, C형은 없어요. 예, 그렇죠. AB형,
O형? 네. A형은요 굉장히 소심해서 남들을 배려하다가 힘들어요. 가장 힘든 스타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O형입니다. O형도 역시 힘들고 집에 와서 픽 쓰러져요. AB형은 조금 괜찮아요.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니까. 가장 속 편한 형 B형입니다. 그래서 B형은 세상살이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재미로 본 케이스고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행복해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인생 쉽게 살기 쉽다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쉽게 살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나 뭐가 있죠? 꿈이 있어요. 그렇죠? 꿈이 있어요. 그 꿈 누구예요? 폴 포츠. 외판원이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뭐가 있죠? 꿈을 갖고 도전하라. 내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 또는 TV로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전설 박사가 주장하는 매크로 텔링, 그렇죠? 인생 살기 쉽다. 근데 쉽게 사는 것도 처음에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패션. 우리 젊은 이들이 패션만 알고 이 패션 열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누구 노래예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혜은이 누님의 열정입니다. 그쵸? 너무나 존경하는 이유가 가정을 너무나 잘 꾸렸고, 그쵸? 또 그 연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될 때까지 노래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가져야 될 거, 인생 쉽게 살기 쉽다 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그 한 요소가 바로 이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지만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열정이 식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이가 들면 아우 내가 할 수 있겠어?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이분 굉장히 잘생겼죠? 이렇게 터분을 들은 분을 혹시나 길에서 만난다면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인데 이게 중동 아랍에서 쓰는 인사말이에요. 아살람 알레이쿰 이러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침 튀기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미가 있나 봐요. 가까운 곳에서 인사를 하면서 상대편 표정을 보고 눈을 보고 인사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나라의 이 왕자님이 이 패션, 열정을 갖고 그래서 저 제자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잘난 친구들은 또 잘난 친구대로, 또 부족한 친구들은 부족한 친구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관심사가 많은데 저는 볼 때 항상 요즘 얘기가 젊은 친구들 뭐 젊으니까 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 반대예요. 왜 젊으니까 고생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젊은 청춘들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으면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은 뭐 잘생긴 외모에 또 실력까지 겸비하고 이 열정까지 있어서 사막을 아름답게 바꾸었습니다. 두바이 인공섬,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버즈 알 아랍에서 꿈의 호텔까지 만들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열정. 우리가 혜연이 누님의 열정과 더불어 이 왕자님의 열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화투예요. 오노 도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석봉이 있다면 일본에는 오노도인데 조다이오 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산하려고 했을 때 개구리가 풀잎을 버드나무 잎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열심히 해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서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받을 점이 있죠. 그 다음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그쵸? 희망입니다. 넬슨 만델라. 올해가 100주년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 있죠?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옥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느 날 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딸한테 준 쪽지에 따라해 봅시다. 아즈위. 아즈위를 건넸는데 아즈위가 뜻이 희망이에요. 나는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 자식이 살 세상은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것도 병이에요. 조증이에요. 항상 우울하면 그거는 우울증이야, 디프레션이고 항상 기뻐도 문제야.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적당히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적당한 리듬감을 타야 되지. 항상 기뻐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 예,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박수.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아시나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막 이 노래 알면 나이가 나와. 어떡해, 그쵸? 솔개입니다. 솔개가 보통 몇 년을 사느냐? 40년을 살아요. 오래 살죠. 근데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변화와 변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솔개가 40년 살고 나서 더 살기 위해서는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털을 뽑고 정말 바에 부딪혀서 정말 변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습관이 나랑 맞지 않는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M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방식대로 하면 충분히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인생 2모작 3모작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솔개를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인물 두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렇죠? 별다방 창시자입니다. 하월드 슐츠예요. 이분은 종업원, 우리가 갑질리는 건 절대 없었습니다. 종업원을 너무나 소중하게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치아 하나 뽑는 데만 해도 우리 유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뽑고 가는 정도예요. 100만 원 넘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이러는데 저가 살아보니까 한국 괜찮아요. 예, 왜 나쁜 측면만 봐요? 그래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이분은 종업원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많은 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직장을 안 바꾸게끔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기업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또 한 분, 뻔뻔 기업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헙킬러 회장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혹시 보이나요? 노아 나서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항공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들의 요구에 의해 흡연석을 마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실 분들께서는 날개 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 담배를 정말 피우고 싶다면 함께 날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눈에 띄지 않는 남자, 가장 인기 없는 남자는 삼식이. 삼시세끼 다 챙겨달라고 하면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송혜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항상 전국 노래자랑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특산물도 갖다 주시고 저는 그 연세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존경하고요. 어쨌든 우리 송혜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마음을 전하세요. 미인 대칭이 나오고 있죠. 미인은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할 때 뭐 미소 치아 몇 개? 7개.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도 내가 먼저, 칭찬도 먼저. 칭찬 몇 개? 10개. 그리고 싫은 소리는 살짝. 그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미인 대칭. 오늘 강의 재밌나요?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해피 트레이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상대편이 이렇게 다가오면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너가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너한테 아는 척 해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이제 동서한테 형님이잖아 내가. 그리고 내가 동서 같으면 먼저 형님한테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죠.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우리 항상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하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한테도 감사하다는 소리 잘 못해요. 고마워라는 소리를 해야 돼요. 왜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못해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는 소리 해야 돼요. 언젠가 봤더니 법정에 왔더니 그 TV 법정을 봤더니 자녀가 엄마를 고소했어요. 왜? 엄마가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다 버렸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있어. 집안 정리하라고 했더니 얘가 안 하는 거야. 홧김에 전부 다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서로.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가 그래 미안해 이러니까 딸도 엄마 죄송했어요 하고 엉엉 우는 걸 봤는데 그래서 모녀지간에도 부자 자식 간에도 잘못한 거 죄송한 거는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는 그거 있죠. 그 광고에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째려봐요. 저거 17층 사는데 나한테 오늘 인사 하나 안 하나 젊은 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외국인들은 타면 먼저 헬로 굿모닝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쳐다봐요. 좀 사나 본데 금목걸이 좀 했구나 너. 다이아가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캐럿이 좀 나가는데 그래 17층이면 평수가 나보다 조금 넓은가? 이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겨드랑이 앞내 연구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앞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춤을 출 때 이렇게 추면 안 돼요. 옆 사람 기절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쳐야 돼. 잘하시네.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지만 옆 사람이 기절 안 해요. 막 가서 막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독일 그 기업체 강연을 갔습니다. 영어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니까 막 키득키득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키득키득하더니 있대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앞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날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고층에 페인팅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악을 켜놓고 그걸 한다고 어떤 분이 그 줄을 잘라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또 그걸 자신이 조금 그거 하다고 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아까 나온 것처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을 갖고 조금 더 가지려고 어쩌면 너무 많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근데 남의 것을 보고 탐하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의 삶, 습관부터 조금 바꿔가면서 나 자신이 바뀌면 남고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의 것을 자꾸 탐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습관부터 바꾸고 나 자신만 하면요, 어떤 명언이 있느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복수할 겨를도 없다고 합니다. 왜? 남 복수할 겨를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나 자신의 발전할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또 저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플러스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정말 내가 잘나서 산 거야. 못 되면 전부 남 탓. 엄마, 나 왜 이렇게 나왔어? 엄마, 왜 나 날랐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줘? 아빠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눈물 나죠, 이런 소리 들으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저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제가 이렇게 가족이 많은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항상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막둥이 장가 가는 거는 보고 죽을까?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길 가다가 연세 드신 분만 이렇게 뵈면, 아니면 친구 어머님만 뵈면 어머니 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는 얘기를 보통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길 가다 연세 드신 분만 뵈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살았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잘된 거는 본인이 잘해서 한 거고, 못된 것은 항상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습관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때문에 사고를 버려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엄마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덕분에,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옆에 분 덕분에, 그렇죠? 저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들어주는 분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의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강연하는 사람이지만 이청득심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 주변에는 자기 얘기만 하고 전화를 막 끊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야. 남 얘기를 많이 듣고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도전! 도전! 네, 도전보다 더 좋은 어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렇게 인생을 물론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말보다는 행동을 하시는 거,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돈이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꼰대 스타일. 내가 소시적 말이지, 난 이렇게 살았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귀를 막아요. 또 시작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10번 말할 게 있다면 행동을 한번 보여주는 거.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다르트, 도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나.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그리고 그렇죠? 돈도 있으시면요,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저는 강연 가서 꼭 얘기합니다. 막 자식들 물론 사랑스러우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나면 1,000원 주잖아요. 1원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자립도 안 생겨. 그래서 제가 실버 이런 강연도 많이 가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막 얘기해요. 절대 주지 말라고. 자, 제가 오늘 강연을 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이 뭐 까짓것 내일 해야지. 제가 어디 가서 집사람 얘기, 와이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와이프한테 감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저는 당장 할 일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는 성격이 이렇게 느긋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해? 이러면 아유 뭐 내일 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일 할 거를 왜 지금 못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었다면 내일 하겠다는 거 버리시고 right now, just now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약속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상대편이 뭔 얘기를 해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죠. 하지만 그때 표정을 일그리지 마시고 그래도 참 좋은 말씀이세요 라고 해야 이기는 거예요. 거기 얘기하는데 대놓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표정을 잘 조정해서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뭔가 얘기를 할 때 남편과 뭔가 있을 때 여보 또 시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을 할 때도 자녀한테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제안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도울 일 없습니까? 도울 일 없습니다. 이런 것만 알아도 너무 달라져요 인생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을 들었어요. 전설 교수의 매크로 텔링. 매크로가 뭐야? 매크로는 뭔가 자동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하나 할 때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정을 밝게 짓고 칭찬까지 하면서 묶음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했던 것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내 삶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달라지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 이런 짜리 또는 만 원짜리 칼이 1억 원짜리 명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전설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도전하지 않는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앞에서 뭐가 있었죠? 4M 4개 있었던 거 기억나네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매뉴얼 리셋이었죠. 매뉴얼 리셋은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그렇죠? 습관을 재구성, 순서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멘탈 컨트롤. 너무 똑똑하세요. 멘탈, 내 정신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공부를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다, 또는 건강해지는 거, 살을 뺀다 같은 거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 맞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만다라트 테이블.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 나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 나이 50 먹도록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대요. 근데 그것도 사친 것 같아서 못 하겠대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하셔야죠.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
나기 때문에 충분히 하라는. 그래서 나를 위주로 도표를 만들고, 그쵸? 항상 눈에 띄는 곳에 해서 그걸 위주로 돌아가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세팅, 자동화를 만들라는 거. 그래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자동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번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도전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인생 쉽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다? 전설 교수의 매크로 텔링. 인생 쉽게 살기 쉽다. 쉽게 살기 쉽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까? 네.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전설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